안녕하세요. 지구학 장병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 번째 판 이동의 원동력과 마그마의 활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인강으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인데, 우리 오늘 수업 때처럼 빡세게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특히 오늘은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 기존에 배워본 적이 없는 플룸 구조론이라는 얘기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게 바뀐 교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올해 수능에도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내용이니까, 자,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지금 뭐 딱 먼 곳에서 보고 있다고 해서 졸지 말고 빡세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필기 갖고 빡세게 필기하고, 알겠죠?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오늘 강의가 올라가고 나면 질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질문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선생님이 좀 괴롭힐 거예요. 이름 다 적어놨다가. 자, 9페이지 우리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PPT 띄워놨는데요. 우리 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죠? 플레이트라고 하는, 선생님 발음 좋죠? 플레이트라고 하는 지구 껍데기가 껍데기는, 지구는 크고 작은 10여 개의 껍데기로 되어 있는데, 이 껍데기들이 뭘 한다? 그렇지, 상호작용. 무슨 작용? 상호작용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건 이제 간단하게 서로 멀어진다, 서로 충돌한다, 만난다, 아니면 서로 스쳐 지나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각종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이론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판구조론이었어요. 그죠? 판구조론. 여기도 지금 그거랑 약간 연결은 됩니다. 그럼 이 판들이 왜 움직이냐?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판이 움직이는 이유를 멘틀의 대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멘틀의 대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잘 보면 여기 멘틀 대류라고 써 있어요. 그죠? 멘틀 대류. 여기 대략적으로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이 해양판, 대륙 지각을 포함하면 대략판. 두께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평균 100km 정도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 두께가. 그 다음에 이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연약권이 대략적으로 한 100에서부터 한 400km까지 되더라. 여기가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는데, 무슨 고체?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는데, 뭐 약간의 살짝 부분적으로 용융된 성분과 그다음 모래로 이루어진 성분 같은 것들이 아주 느리게나마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류 때문에 위에 있는 판들이 움직인다. 그 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양쪽으로 판이 멀어지게 되면서 바다에서는 이렇게 갈라진 해령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기억나죠? 그림 잘 그리지 않냐? 그 다음에 여기는 멘틀 대류가 하강을 하면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암석권인 대륙판인 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커서 밑으로 가라앉아서 깊은 해저 골짜기가 생긴다 그랬고, 얘를 해구라고 불렀어요. 기억납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여기는 심해저 평원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바다의 대부분을 이루는 수심한 3, 4천 미터의 깊은 바다가 되겠죠. 뭐 여기 뭐 지난 시간에 대륙붕, 대륙사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멘틀 대류, 멘틀은 고체지만, 교재 봅니다. 멘틀은 교체지만 이 암석권 아래에 있는 연약권은 온도가 높아서 유동성이 있다. 유동성이 있는 이유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우니까 여기가 유동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있는 물질의 녹는 온도, 예를 들어 이 안에 있는 물질은 1000도가 되면 녹아. 근데 여기가 1000도를 살짝 오르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녹은 놈, 안 녹은 놈이 막 믹스돼 있겠죠? 그런 걸 유동성 고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즉, 뭐가 녹으면, 녹는 이유는 뭐다? 얘가 녹을 수 있는 온도보다 그 지점의 온도가 높아서. 오케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는데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로 이쪽에 있는 게 뜨거워지면 밑으로 가라앉고 식으면 가라앉고 밀도가 커져서 쌤말 잘못할 뻔했어. 차가워져서 밀도가 커지면 가라앉고 뜨거워지면 밀도가 커서 다시 위로 뜨는 이러한 과정에서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대류 때문에 위에 판이 이동한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멘틀 대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요 해령 부근에서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대륙이 갈라져서 이동하면서 해령이 생기고, 장력이라는 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해령이 생성되고, 자, 해령이 생성되는 지역에 또 어떤 형태의 지질 구조가 생기는지는 바로 뒤에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져. 왜? 밑에서 마그마가 새로 솟아오르니까 그 솟아오른 마그마가 다시 굳을 거라고. 그럼 굳게 되면 이게 새로운 해양 지역을 만들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생긴다? 해양판이 대륙 이 멘틀 밑으로 침강하면서, 멘틀 밑이 아니라 멘틀이 있는 쪽으로 침강하면서 해구가 생긴다 그랬고, 판이 소멸한다. 그래서 이 해구 주변을 뭐라고도 불렀죠? 수렴경계이면서 소멸되는 곳이다. 그래서 소멸경계라고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알고 있던 기본적인 힘이었어요. 자, 그 힘 말고도 또 다른 힘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힘은 뭐냐? 자, 보세요. 그 힘은, 우리는 지금 멘틀 대류에 의한 힘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는 뭐냐? 방금 얘기한 멘틀 대류에 의한 일단 표면에서 일하는 장력이에요. 무슨 력? 장력. 이 장력이 이 해령 꼭대기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거기 나온 순서대로 해봅시다. 2번. 해구에서 판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뭐라고요? 해구에서 판을 끌어당기는 힘. 지금 우리가 거기 해령에서 밑판을 밀어내는 힘, 9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구에서 판이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이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얘를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뭐냐면 3번의 경우는 이게 3번의 경우는 중력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힘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지금 여기 그림에는 평평하게 그려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쪽이 조금 더 낮단 말이에요. 이쪽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는 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뭐 중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중력.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몇 번? 3번 했고 4번. 지금 4번이 멘틀 대류에 의한 거고, 4번이 멘틀 대류에 의한 장력이고요. 1번을 바꿔야겠다. 1번을. 1번이 뭐가 되냐면 해구에서 해구가 아니라 해령에서 마그마가 상승하려는 힘. 요렇게 4가지 정도의 힘으로 판을 이동시키는 힘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여기 뾰족한 게 있었네. 여기 뾰족하게 판을 밀어 올리는 힘 있고요. 두 번째, 해구에서 판을 끌어당기는 힘도 있고요. 세 번째,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힘도 있고, 4번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멘틀 대류. 이 4가지가 정리가 돼서 이 판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우리는 요 4개, 4번째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힘들이 존재하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한다. 그렇게 알아 놓으시고요. 책을 볼까요? 여기는 지금 다양하게 안 해놓고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서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온, 저밀도의 물질이 부력에 의해, 부력이 뭐니? 뜨는 힘이에요. 뜨는 힘. 뜰부자 써가지고 뜨는 힘.
상승하면서 판을 분리시키면서 밀어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틈이 살짝 생겼는데 밑에 밀도가 큰 마그마가 쭉 뚫고 올라오면 얘 압력 때문에 억지로 밀어낸단 말이야. 그치? 억지로 밀어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요. 냉각된 저온 고밀도, 거기 나와 있는 고온 저밀도, 저온 고밀도라는 말 꼭 기억해 놓읍시다. 이 멘틀 물질 또는 지각의 성분을 이루고 있던 이 암석권의 성분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작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커집니다. 그럼 밀도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가라앉는다고. 밀도가 작아지면 위로 뜬다고. 꼭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이런 힘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판이 움직이게 된다. 한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개의 힘들이 있구나.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는 이 판을 움직이는 힘을 한 개 더 보고 나서 상부 멘틀에서 판을 이동시키는 힘인데 지금 나온 거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상부 멘틀에서, 여기서 상부 멘틀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연야권 하부인 한 400km 정도 됩니다. 멘틀은 어디까지 됐지? 2900까지니까 그 밑엔 다 하부 멘틀이야. 물론 이 연야권 밑으로 한 700km까지는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전이대라고 하고요. 이 전이대는 별로 다룰 필요는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풀롬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 B 부분은 뭐 하는 거다? B 부분은 밑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힘과 미끄러지는 힘과 등등등등에 의해서 멀어지게 되겠고, 여기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장력.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C는 그냥 뭐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곳이라 그랬고요. 굳이 무슨 힘이 작용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중력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A는 해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횡압력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횡압력이라고 하는 건 이쪽에 양쪽 판에서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얘기하는 거고, 해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더 밑에까지 잡아당기는 힘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힘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 판 구조로만 가지고는 해석을 하기 힘들게 됐어요. 판의 움직임이나 지구 겉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뭘로? 판 구조로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힘들게 됐어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다? 뭐 일단 이거 참고는 하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판 구조론에 나오는 멘틀 대류, 무슨 대류? 멘틀 대류. 요것만 가지고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여기에서 발산형 경계에서 화산작용이 일어나더라.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에서도 화산이 활동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천발 지진이 또 발생을 하더라. 그리고 또 여기는 중발 지진뿐만 아니라 신발 지진도 발생을 하더라. 자, 발자 쓴 거는 선생님이 지진 얘기하는 겁니다. 보존형 경계에서 역시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판구조론의 핵심은 이 세 가지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판의 경계에서. 어디에서? 판의 경계에서.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쓰는 곳, 예를 들면 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하와이, 포함한 각종 남태평양의 섬들, 중국 내부, 우리 여기다 쓰자. 중국 내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 배운 지역들이 아니에요. 그죠?
기존의 판의 경계에서 배운 지역들이 아닌데 이 지역도 뭐 꼭 화산만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 또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기도 그런 곳이란 말이야. 응? 그러면 이런 지각 변동이 쉽게 말하면 화산이나 지진이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뭘로 설명하겠냐? 예를 들면은 저쪽에 썼던 거지만 하와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으면 안 되지. 수험생인데. 그지? 예능 프로에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예전에 뭐더라? 그 막 김용만, 김성주 나와서 여행 다니는 뭉치면 뜬다? 맞는 것 같아. 하여튼 거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와이를 여행 가서 마그마 구덩이를 막 보고, 응? 그 다음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현무암돼지, 식어버린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막 푸석푸석한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그런 용암돼지, 이런 것들도 막 만져보고 그러단 말이야. 막 그냥 손으로 집어 뜯으니까 뜯어지더만. 이런 것들도 보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판의 경계냐?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판의 경계가 아니라서 예전에는 이 하와이가 나오면 여기는 열점이라 그래가지고 예외적으로 그 하와이 밑에 마그마의 방이 있는데 이 마그마의 방에서 수시로기라기보단 랜덤으로 한 방씩 빵빵 터진다. 예외다, 예외. 뭐라고요? 예외. 판의 경계의 예외적이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 다시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쪽으로 올까요? 우리 쭉쭉. 예. 카메라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플룸 구조로는 뭐냐면 플룸이라고 하는 거대한 멘틀 물질의 기둥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각에서 멘틀 하부로 지각에서 멘틀 하부로 하강하거나 멘틀과 외핵의 경계 부근에서 지각으로 다시 상승하는 기둥 모양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데, 무슨 모양? 기둥 모양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 이거를 플룸이라고 부른다고요. 플룸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약권 정도에서부터 쓱 내려가면서 외핵이 있는 2900km인 멘틀 근처까지, 멘틀 하부 외핵 근처까지 흘러 내려가던가. 왜 내려가겠냐? 밀도가 커서. 또는 이쪽에서 이 외핵은 되게 뜨거울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한 3000도 이상 되는 곳인데 이 3000도 이상 되는 곳에서 뜨거워지네. 아까 뜨거워지면, 고온이 되면 밀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떠오른다 그랬어요. 뜬다고. 이렇게 뜨거워진 애가 올라오고 식은 애가 가라앉고 이런 과정을 우린 플룸이라고 하는데,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건 맞고, 그럼 이거는 판의 경계 설명을 안 하느냐?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선생님 좀 전에 여기 막 필기했던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이나 마그마의 움직임 또는 지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자, 볼까요? 9페이지 밑에 플룸에다가 요거 좀 써놓으시고, 기둥 모양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 사실은 플룸이라는 말은 뭐 기상학에서 우리 날씨 쪽 배울 때 G2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구름이 생기는 과정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플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응? 자, 하여튼 플룸의 상승이나 하강으로 지구 내부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으로서 이 플룸에 따른 대규모의 운동으로, 지금 여기에 타히티 섬이 있는 거고 하와이 섬이 있는 거고 이쪽에 아프리카 동부예요. 아프리카 동부. 이쪽은 또 어디냐? 중앙아시아 쪽이란 말이야. 중앙아시아 쪽. 응? 여기 지금 지도를 파악을 잘 해야겠네.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아프리카면 이쪽은 아마 어디냐 이거 여기.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 여기 뭐 해구 뭐 여기 이쯤 되겠네.
여기 남태평양의 뜨거운 플룸이면은 여기가 이게 뭘까 될까 여기가 대서양 뭐 대서양쯤 되겠고 남아메리카 서부쯤 되겠고 태평양 한가운데 이쪽이 중앙아시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런 지역들이 된단 말이에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쯤 될까? 인도양쯤 되겠네. 응? 자, 하여튼 이렇게 되고 있는 지역들인데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자, 이쪽 한번 지어보고 이제 플룸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거니까 플룸이라는 말은 뜻이 저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 아까도 강조했지만 수능에 한 문제 꼭 나올 겁니다. 왜? 변별력을 위해서라도. 자, 플룸에는 크게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으로 나누게 된다.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뜨거운 플룸은 어디 생긴다고? 외핵 부근에서 외핵이 아까 선생님이 한 3000도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뜨거우니까 여기에서 고온. 그럼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어?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에 차가운 플룸은 어딜까요? 연약권 하부 정도 됩니다. 연약권 하부에 약 670에서 한 700km 이르는 지역에 차갑게 고여 있다가 요거 여러분들 기억 잘해야 되는데 해구 주변과 같은 수렴대에서 어디에서? 수렴대에서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기억나죠? 멘틀 대류가 하강하다 어디 보이냐? 요 지점에 애들이 축적되는 거야. 점점 차가워집니다. 점점 축적되면서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저온이면 무조건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밀도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라앉는 거야. 계속 가라앉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오는 쪽 가라앉는 것보다는 지금 밝혀진 이론에 의하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가라앉고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뜨거운 플룸 이렇게 고온의 물질이 상승한다는 거. 고온이라고 안 썼네. 고온 상태가 돼서 상승한다는 거. 그다음에 차가운 플룸은 섭입대에서 침강한 이런 섭입형 수렴경계에서 침강한 해양지각이 용융돼서 멘틀 상부와 하부의 경계에 계속 쌓이다가 677km 정도 부근에 쌓이다가 냉각 압축되면서 어떻게 된다?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는다고. 이게 뭐라고요? 차가운 플룸.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일단 생기는 위치가 다릅니다. 정리합시다. 얘는 요 정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판구조론에 의하면 연약권 아랫부분 정도 되겠고요. 연약권 아랫부분 아니라 거의 그보다 더 밑이지 뭐. 연약권 밑으로 내려가서 연약권이 400까지였으니까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한 600, 700 아까 쌤이 전이대라고 썼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전이대 부근에서 축적되다가 차가워져서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랬습니다. 외핵 부근은 뜨겁다 그랬고 여기 외핵 부근인 거 보니까 얘는 깊이가 2900km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리! 차가운 플룸은 600에서 700 뭐 책마다 거의 다 670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10단위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한 600에서 700 사이 정도에 고인다. 오케이? 전이대라고 써있던 부분 거기에 고여있다 가라앉는다. 뜨거운 플룸은 2900에서 만들어진다. 정도까지 알고 계십시오. 그럼 이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지금 이 그림이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여기랑 좀 좌우 반전되어 있습니다. 보여요? 왜 이랬느냐? 쌤이 뭐 솔직히 좀 약간의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또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하와이 여기는 어디 외워버린 애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좌우가 반전될 수도 있고 상하가 바뀔 수도 있어요. 나중에 현장 수업 때 쌤이 지구본 갖고 와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지구 표면에서 수평적으로 나타나는 판 운동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여기 뜨겁다 멘틀 대류랑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라앉는다, 솟아오른다, 가라온다, 뭐 가라앉는다, 솟아오른다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설명할 수 있고, 판 구조론 여기 죽어봐. 판 구조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여기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판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어디에서 일하는 판 내부의 대규모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조심하세요. 판은 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옆에서 본 게 판이 아니라 위에서 본 게 판이라 그래서 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가 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지도를 딱 봤을 때 뭐 이쪽에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이쪽에 미국이 있고, 이쪽에 또 뭐 이렇게 있고 할 때 여기가 뭐 태평양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판 한가운데 있는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설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하와이 같은 데가 이런 데거든. 하와이가 판 내부에 있단 말이야. 판 한가운데. 세계 지도상에 보면 태평양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태평양 거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데 여기서도 화산이 일어난단 말이야. 판 구조로는 이런 대륙의 가장자리나 이런 쪽을 설명을 많이 한단 말이지. 따라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 대표적인 곳이 방금 얘기를 해버렸는데 어떤 곳이 있다? 열점. 무슨 점? 열점. 영어로는 핫스팟이라고 부르고요. 뜨거운 지점이라고 부르죠. 열점. 잠깐만. 여기 지금 따가운이래. 발음 이상하죠? 따가운이 아니라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에 대한 얘기 해놨어요. 차가운 플룸 가라앉는다. 어디까지? 2900 외핵 있는 데까지. 그러다가 이런 과정이 일어나다가 여기쯤에 물리다가 차가운 지각 용융물이 여기 체류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더 차가워져서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는다. 2900까지. 그러다가 뜨거운 데에서 달궈지면 다시 솟아오른다. 이것만 따로 빼놓은 겁니다. 2900에서부터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마그마의 방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 마그마의 방을 우리는 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열점. 자, 이제 열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열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열점이 하나 그래도 있어요. 아까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다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다가 열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왜 뜨거워진다고? 원래 외핵 근처가 뜨겁다고. 응? 원래 외핵 근처가 뜨겁다고. 오케이? 왜?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당연히 뜨거워요. 자, 이렇게 해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해수면이 쭉 있는데, 해수면 밑에 섬 같은 게 있어. 이거 섬이 아니지. 이게 섬이고, 물 밖으로 드러나야 섬인 거고, 이것도 섬인 거고, 얘들은 뭐라고 하게? 알고나면 허무할 거예요. 바닷속에 산이 있네? 해산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해산이에요, 해산. 바다에 있는 산, 그래서 해산이라고 하고, 지금 판의 이동이 봐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계속 판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판의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판의 이동이 선생님이 화살표를 굳이 길게 그린 이유는 요 화살표를 쭉 그릴 때 선생님이 중간에 끊어먹은 적이 있니 없니? 끊어먹은 적이 없어요. 그럼 끊어먹은 적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지금 판의 경계가 없다는 얘기야.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도 없었고 화살표가 시작되는 점도 없었어. 그지? 여기 저 뒤에서부터 온 거죠. 뒤에서부터. 알겠지? 이건 판의 경계가 아니야. 이 열점이라고 하는 곳은 핫스팟이라고 하는 부분은 판의 경계인 곳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화산작용이 일어난다고. 화산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지각 변동인 거고 이 지역도 변동대란 얘기잖아. 그지? 근데 판구조론에선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여기 뜨거운 플룸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암석권 아래니까 100km보다 깊은 곳입니다. 100km보다 깊은, 알겠습니까? 100km보다 깊은 곳에 이렇게 뭐가 있다고? 열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외핵의 근처까지 갔다가 뜨거워져서 상승한 뜨거운 플룸이, 무슨 플룸이? 뜨거운 플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솟아올라다가 여기 모인 거야. 모여있기 때문에 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뭐 언제 좀 감당이 안 되면, 너무 많이 와 있다, 이런 식으로 감당이 안 되면 지각을 뚫고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산섬이나 해산 등을 형성하기도 해요. 얘기 나온 김에 해산 중에서 각 꼭대기가 좀 평평한 해산도 있어요. 그런 해산은 평정해산이라고 부르고, 평정해산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물 밖에 노출됐다가 침식이 일어나고 다시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점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요게 물 밖에 좀 드러나 있잖아. 이렇게 물 밖에 노출됐어. 그지? 이 노출된 애가 점점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어. 이쪽이 좀 낮아가지고. 그러면 정상부가 평평한 해산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걸 평정해산이라고 한다고. 참고로 알아놓으시라고 얘기를 해봤고, 혹시나 해서. 자, 여기 열점의 분포 지도상에 보면 10페이지예요. 되게 많죠? 거기 보면 선들이 판의 경계고 빨간 점들이 열점인데, 지금 쌤이 말하는 열점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열점 정도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하고 미국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죠? 우리나라나 일본 있는 데랑 미국 있는 데 연결 딱 했을 때 거의 중간쯤에 점 하나가 조금 동떨어지게 있는 곳 있죠? 그 자리가 지금 얘란 말이야. 그 자리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각종 섬들, 응? 무슨 여기 뭐 크리스마스 섬인가 막 이런 섬도 있어요. 자, 이 열점은 해양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륙판 내부에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판은 멘틀 대류에 이동하지만, 그 다음 줄까요? 이 열점의 위치는, 뭐의 위치는? 열점의 위치는 지하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다. 고정된 위치. 선생님, 판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고정되어 있나요? 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암석권의 조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움직이는 거야. 얘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얘가 아까 화살표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요 위에만 움직이는 거야. 요 위에만. 알겠어요? 요대로 움직이고 요거는 그대로. 그럼 봐봐라. 이 시험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걸 포함하는 여기는 이 화산섬은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 자리에는 또 다른 화산섬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면 생각 자꾸 해야 돼. 다시 여기까지만 대류에 의해서 여기까지만 통으로 움직이고, 얘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고. 고정. 그럼 판이 이동하면 얘가 통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럼 여기 있던 요 부분이 이 자리로 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플룸이 상승하다가 빵 하고 터지면 이쪽에 섬이 또 생기겠지. 잘 봐.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쟤는 이제 가려질 것이고, 안 보이게 될 것이고, 이쪽에 또 다른 섬이 일로 와서 생길 수도 있겠지. 그지? 그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점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열점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생겨서 여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의 이동 따라 열점은 이동하지 않는다. 핵심, 열점의 위치는 해야겠지. 열점의 위치는 고정되어 이동하지 않는다. 누구는 이동한다? 판은 이동할 수 있는 거지. 판은 이동할 수 있지만 열점은 이동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열점과 화산섬, 열점에서 분출한 마그마가 용암대지, 평평하게 잘 흐르는 성질을 가진 용암이 옆으로 쫙 퍼진 거를 용암대지라고 하고요. 해산, 아까 얘기했죠. 여기 바닷속의 산, 화산섬 등을 형성하고, 이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은, 잘 봐. 여기 있는 섬,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얘를 3번이라고 하고 얘를 4번이라고 하면 이 1번, 2번, 3번, 4번 다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근데 생겨서 저쪽으로 이동한 거야. 왜? 판의 이동 때문에. 열점은 그대로, 판은 이동. 그리고 나서 2번이 생겨서도 저까지 간 거야. 판은 이동하는데 열점은 그대로. 3번이 또 생기고 나서 쭉 간 거야. 판은 이동하는데 열점은 그대로.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죠? 이렇게 섬들이 줄 맞춰 있으면 우리는 그걸 열도라고 합니다. 줄 맞춰 있는 섬이란 뜻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와이 열도라고 부르고요. 제 목소리를 왜 키울까? 이거는 호상열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응? 호상열도는 어디 주변에 판의 경계인 해구 주변에 해구와 나란하게 발달한 역시 섬이 줄 맞춰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호상열도는 대체로 해구 주변에 해구와 나란하게 부채꼴의 호 모양으로 막 이렇게 배열된단 말이야. 부채꼴의 호 모양. 그러니까 호상열도는 판의 경계인 거지만 이 하와이 열도는 열도라는 말은 붙이지만 호상열도라고 하면 땡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하와이 열도가 있겠고 요건 참고하라고 써놨고요. 이렇게 있겠고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여기 경우는 지금 사자 지웠구나. 1번, 2번, 3번 중에 3번, 4번 중에 1번이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고 이 화산섬의 생성 시기와 열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는 현재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이고 현재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년이 됐다. 1000만 년이 됐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뭐 2000km다. 그럼 판의 이동속도 어떻게 구하면 돼요? 2000km를 가는데 1000만 년이 걸렸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혹시나 해서 해볼까요? 이거는 쌤이 그냥 임의로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다면 2000km는 공 2개 더 붙이면 미터, 공 2개 더 붙이면 센티미터가 되고요. 1000만 년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꼭 일부러 그런 것 같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아, 1년에 2cm를 가는구나. 뭐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판의 이동 속도도 구할 수가 있다고. 지금 선생님이 계산한 거 보고 아씨 무슨 지구과학의 계산이 나와. 나 물리 싫어서 여기 왔는데 이거는 물리도 아니야. 산수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절대로 어렵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지구과학에서는 어려운 계산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조용히 선생님한테 오세요. 자, 여기까지가 열점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우리 또 참고할 게 있나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여기 지금 참고할 거 하나가 있었네요. 하와이 열도와 화산섬의 그 다음에 해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화산섬 이름도 몰라도 돼요. 참고할 거는 열점 위에는 나이가 지금 거의 빵살. 여기 봐봐. 하와이 열도 쭉 해서 어디까지 있냐면 저기 일본까지 있어. 일본까지. 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요 부분을 확대를 해놓은 그림이에요. 100만 년. 여기 아까 대충 한 뭐 200, 100만, 1000만이면 쭉 해놨는데 쭉 그려져 있고 뭐 거리 주어진다면 속력 구할 수 있겠죠. 뭐 현재 빵살 여기까지 뭐 200만 년 전이니까 260만 년 해가지고 쭉 260만 년 동안에 몇 킬로미터 해버리면 구할 수 있겠지. 그지? 방법은 똑같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 판의 이동 방향의 경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 그림엔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문제 풀이 때 보고. 자,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용암대지 얘기가 아까 살짝 나왔었지. 응? 용암대지랑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해보고 마그마가 어떨 때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화산의 형태예요. 화산은 한자로는 화산이지만 뇌산자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뇌산자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화산 영어로 볼케이노라는 거 정도는 알겠죠? 이 보이니 이거요? 용암대지라고 써 있고요. 순상화산, 종상화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용암대지는 흘러서 나온 용암이 굉장히 뭐랄까 흐물흐물한 거야. 물 같은 거지, 물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쫙 퍼져버렸어. 이렇게 해서 쫙 퍼지면 평평한 모양의 땅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용암대지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크면 그렇다라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해요. 주로 좀 온도가 낮은, 온도가 높은 용암이 이 용암대지의 형태를 띠는 경향이 있고요. 성분도 관련이 있지만 순상화산의 경우는 조금 퍼졌는데 용암대지보다 조금 찐득거렸던 거야. 조금 찐득거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 조금 덜 흘러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 분출한 데는 조금 높게 돼 있고 쫙 퍼져 흘러간 곳은 얇게 돼 있고 조금 찐득하니까 저 멀리까지 조금밖에 안 간 거거든.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긴 좀 높이가 있는 이런 화산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순상화산. 무슨 뜻이다? 방패순자.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의 화산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점성은 작고 유동성이 큰 편이긴 해요. 근데 얘 봐요. 눈치 빠르서 알겠지만 종상화산 무슨 뜻일까? 종 모양의 화산이란 뜻입니다. 왜 종 모양이야? 안 흘렀어. 너무 찐득거려가지고 뽁 하고는 그대로 쓱 굳어버린 거야. 이거 되게 찐득찐득거리는 또 되게 저온의 용암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애 결국 마그마가 흘러나와서 용암이 되고 용암이 굳어서 이런 화산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마그마하고 용암의 차이는 알죠? 마그마는 땅 속에 있을 때고요. 용암은 땅 밖에 나왔을 때예요. 일반적으로 용암은 천도가 좀 안 되고요. 마그마는 천도가 훨씬 넘어갑니다. 뭐 한 1500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대기 중에 기체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느냐, 대기의 성분이 많이 안 섞여 있느냐, 색깔을 가지고도 보더라도 땅 속에 있는 마그마였을 때는 뭐랄까 아주 새빨간색이었다면 용암은 대기 중에 노출되면서 검붉은색을 띄어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봤을 법한 막 도로 위를 용암이 꿀럭꿀럭 흘러갈 때 보면은 붉은색이 보다기보다는 거의 검은색 계통으로 되어 있죠. 작년에 어디 하와이에 화산 터진 거 막 뉴스에서 볼 때 도로를 막 꿀럭꿀럭꿀럭 먹어가고 있는 용암을 본 적이 있어서 그거를 좀 떠올렸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결국엔 마그마랑 용암이랑 같다고 하면 안 되지만 마그마에서 용암이 시작되는 거니까 일단 마그마가 생겨야 나중에 그게 지표로 흘러서 용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그마가 그럼 결국에 어떻게 생기냐라고 하면 녹아서 생기는 거예요. 뭐가 해서? 녹아서. 뭐가 녹아서? 땅 속에 있던 물질이 녹아서. 그럼 대체로 뭐가 녹아서 생기느냐? 지각, 멘틀, 특히 멘틀의 상부. 결국 뭐냐면 암석권 성분들이 암석권 또는 그 밑에 연약권 또는 멘틀 물질 이런 것들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가봅시다. 쉽게 여기는 애들 대부분 다 돌이거든. 돌 응? 돌 굉장히 찔리지. 돌 아니었으면 좋겠고 돌 또는 약간의 금속 돌 또는 약간의 금속 이런 성분들이 다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데 얘들이 녹는데 그럼 왜 녹을까? 이 그래프 지금 보지 말고 한번 자연스럽게 생각해봐. 왜 녹을까? 우리 단순하게 그 달고나라고 하면 알아듣나? 달고나? 뭐라고 해야 되나? 뽑기 만들 때 설탕을 막 녹이죠? 그죠? 그 이상하게 생긴, 물론 전문 기구도 있지만 대부분 국자에다가 설탕을 넣고 녹입니다. 설탕을 어떻게 하면 녹이게 되니? 가열하면 돼, 가열하면. 그럼 왜 녹을까? 뜨거워서. 두 번째, 또 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물론 그 달고나 할 때는 요거밖에 없겠지만 물에 녹이면 돼. 물에. 응? 물에 녹이면 잘 녹아. 왜? 얘네들도 용질 역할을 하는 거야. 물이 용매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근데 뜨거워서 녹는다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얼음이 영하에서 얼어 있다가 점점 온도를 올리면 0도가 넘어가면서 녹기 시작해. 그죠? 왜 녹아요? 얼음의 녹는 점은 여기인데 그 이상의 온도가 됐으니까 녹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얼음의 녹는 온도는 여기야. 예를 들어 여기. 얼음의 녹는 온도는 여기야. 그럼 얼음이 이 정도 온도를 갖고 있어. 그럼 당연히 안 녹겠지. 근데 녹는 점을 내리면 되잖아. 그럼 올라갔네? 녹는 점을 내리면 돼. 즉 온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뭐도 있다? 얘 녹는 온도, 용융점을 낮춰서 녹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녹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래 얘네들 1300도 정도 돼야 녹을 수 있는데 너 1000도에서 녹아 하면서 어떤 짓을 하는 거지. 그 방법을 이제 요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뜨겁게 해서 얘가 원래 1100도에서 녹는데 근데 나는 1000도야. 그럼 1100도까지 올려주자고. 그러면 녹겠지. 그게 첫 번째고 요거를 응용해서 그러면 나는 원래 1100도에서 녹을 수 있는 애인데 아직 1100도가 안 돼. 난 1000도야. 그런데 이 주변의 온도를 900도까지 녹을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물질은 지금 1000도야. 얘가 녹을 수 있는 온도는 몇 도라고? 1100도. 근데 녹을 수 있는 온도를 1100도에서 1000도 아래로 내려주면 이제 녹아버릴 거 아니야. 그 방법이 뭐냐? 압력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뭘 낮추는 방법이라고? 압력을 낮추는 방법.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보세요. 이거는 알지.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물이 설익는 게 아니라 밥이 설익는다. 그지? 물이 100도 이하에서 끓어버리는 바람에 밥알이 제대로 안 익는다고. 이건 들어봤죠? 그 이유가 뭐냐? 물의 끓는 점은 100도인데 100도 이하가 물의 끓는 점이 돼버리는 거야.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보자. 물이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물이 90도에서 끓어. 끓는 점이 낮아진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 방법이 있다면 용융점, 이게 사실은 화학에선 녹는 점이거든. 녹는 점을 낮추는 방법도 있어. 똑같아. 압력을 낮추면 돼. 높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기압이 낮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끓는 점이 낮아진 거야. 사실은 용융점, 녹는 점도 낮아져. 근데 우리가 쌀을 녹일 이유는 없잖아. 얼음을 녹일 이유가 없잖아. 아무튼 그건 필요 없고. 그러면 땅 속에 압력을 바꾸면, 뭘 바꾸면? 압력을 작게 하면 녹는 점도 낮아진다고. 정리됩니까? 다시 압력을 낮추면 녹는 점도 낮아진다고. 높은 산에서 기압,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작아져서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지듯이 땅 속에 지압이 낮아지면 용융점, 녹는 점도 낮아진다고. 오케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시 뜨겁게 해서 녹인다. 용융점을 낮춘다. 그 다음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잘 녹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총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쌤 말한 게 이거야. 여기 보지 말라고 해놓고는 실컷 여기는 설명을 한 거야 지금. 왜? 응? 이거부터 봐버리면 쫄리거든. 이 딱 봐도 그래프가 좀 이뻐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프 싫어하는 거 다 알거든요. 자, A라는 것은 봐봐. A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깊이가 한 20에서 3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대륙지각일 가능성이 커요.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대륙지각이야. 대륙지각의 하부에서 그래도 한 30km, 30km 되면 좀 깊은 곳이잖아. 그지? 여기에서 이 녀석이 온도가 이렇게 돼요. 지하의 온도 분포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온도가 한 30km 가면 500도 된단 말이에요. 500도. 그 다음에 한 50km 들어가면 1000도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 30km 지점에서는 지하의 온도가 500도쯤 되는데 500도 따위에서는 얘는 녹지 않아. 그런데 주변에 마그마가 들어와서 뜨거운 애가 얘를 녹여주는 거야. 야, 뜨겁지 녹아 해주는 거야. 그쪽에 500도가 아니라 마그마가 이 근처까지 와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얘가 한 몇 도까지?
한 700도, 800도까지 올라가서 이 그래프랑 만나면 녹는 거야. 여기 봐봐.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물이 포함되는 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뭐 대륙지각에 물이 많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광물 중에 분자 구조 내에 물이 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물이 뜨거운 애들 때문에 암석이 녹으면서 속에 있던 약간의 물이 스며 나온다 그래야 되나? 스며 나오면서 잘 녹게 만들어진다는 뜻인데 아무튼 온도가 높아져서 마그마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대륙지각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런 마그마를 화강암질 마그마라고 합니다. 화강암질 마그마.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뜨거워서 생긴다 이 얘기였고요. 두 번째가 뭐냐? B 지점에서 점점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면 온도는 차이가 없어요. 온도는 다 한 1300도, 1400도쯤 되는데 압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 압력이. 깊이가 얕아진다는 얘기는 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야. 쌤이 아까 무지하게 강조한 거 있지?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용융점이 낮아진다고.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긴다? 용융점이 낮아진다고. 용융점이 낮아지면 얘가 녹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마그마를 우리는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불러요. 지금 두 개 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뜨겁게 만들어서 얘를 녹아라 해버린 게 화강암질 마그마, 대체로 대륙지각에서 만들어지고요. 압력 감소로 인해서 용융점이 낮아져. 원래 깊은 데 있던 애가 점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야. 땅속 지하 80, 100에 있던 애들이 위로 올라온대. 오호, 멘틀 대류의 상승 또는 뜨거운 플룸의 상승, 이렇게 연결 지어야 되는 거야. 응?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까? 이 부분 워낙 중요해서 선생님이 다시 쓰는 겁니다. 압력이 감소해서 이건 뭐야? 상승한다는 얘기거든. 지압이 상승한다면 이 물질이 상승한다는 얘기야. 물질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압력이 낮아진다 그랬어. 뭐가 낮아진다고? 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물질이 점점 지표 근처로 올라온다는 얘기야. 그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뭐라고? 멘틀 대류의 상승, 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뜨거운 플룸의 상승. 이 두 가지는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고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 뜨거운 플룸의 상승. 이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생긴 아까 대표적인 게 뭐였어? 하와이와 같은 열점. 그 다음에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생기는 해령. 자, 이쯤 되면 알겠지? 이 두 개는 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압력 감소로 생성되는 곳이라고. 무슨 감소로? 압력 감소로 생기는 곳이라고, 두 군데가. 하와이도 뜨거운 플룸의 상승으로 생긴 현무암질이고,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이런 곳도 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여기 봐, 여기지. 여기는 왜 표시가 안 돼 있냐? 쌤 C라고 해볼까? C라고 하는 지점은 뭐냐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물질의 용융곡선이래요. 그런데 여기 점선으로 된 부분이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이래. C는 뭐냐면 해구 주위에, 무슨 주위에? 해구 주위에 섭입대에서, 그 머릿속에 해구 주위에 섭입대에서 해가지고, 해구 주위에 섭입대에서 보이나요?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응? 해구 주위에 섭입대에서, 여기가 해구인데 이 주변에 물이 유입되면서, 지금 선생님 빗금 친 거 이거 해양판이거든. 해양판 그 자체가 현무암질이야. 뭐라고요? 해양판 자체가 현무암질이라고. 그 현무암질인 해양판이 이 섭입대에서 물이 스며들면서, 물이 스며들면서
여기쯤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 해양판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또 만들어지는데 원래 그 지점에 녹는 온도가 1500도가 넘어야 되거든? 여기 있는 녀석 1500도가 넘어야 녹아주는데 물이 포함되면 있잖아 얘가 한 1100도나 1200도에서 녹아버리는 거야. 응? 여기도 지금 용융점이 어떻게 됐어요? 낮아지게 된 거예요. 이 위에가 압력 감소로 인해서 용융점이 낮아졌다면 이 지점은 물이 포함돼서 용융점이 낮아진 거야. 그러니까 잘 녹게 된 거야. 물이 포함돼서. 지금 봐봐. 화강암질이라는 말 한 번 나왔고 계속 현무암질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땅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까지 이제 우리가 조금 심화해서 다루게 됩니다. 지금 쌤 말한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10페이지 얘기가 나와 있고요. 11페이지에 가면은 쌤이 마그마의 생성 장소와 종류 해가지고 현무암질 마그마, 그러면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어디에서는? 해령에서는 또 멘틀 대류를 따라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하여 부분 용융된다. 이렇게 해서 현무암질 마그마 요거. 그 다음에 열점에서도 현무암질 마그마. 지금 삽입대가 이거야. 해양 지각이 섭입할 때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면 지각에 함수광물에서 포함된 물이 빠져나와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져 부분 용융되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고 이게 이제 좀 심화한 내용이었어. 이게 상승하다가 여기 오른쪽은 땅덩어리니까 대륙의 아랫부분을 용융시키면 유문암질. 이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여긴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륙의 조산대 하부가 대륙지각 하부에 뭐가 생기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온도가 지하 온도와 같아지면서 즉 뜨거워지면서 쌤은 여기다가 화강암질이라고 써놨는데 유문암질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거의 사용하는 빈도가 반반 정도 되기 때문에 유문암질 마그마 자리에다가 가로치고 화강암질 마그마라고도 써 놓으세요. 알겠지? 일반적으로 유문암질은 용암의 성질을 얘기할 때 용암의 종류를 할 때 좀 얘기를 하고 화강암질은 뭐 이런저런 경우에 다 쓰니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그마가 생겨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나오죠? 지금 여기 나오는 확인, 아까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놨는데 정리하면 정리를 하게 되면 쌤이 얘기했듯이 해령, 여기에서는 해령에서 현무암질, 하와이 섬 같은 열점에서 현무암질, 또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대륙지각 하부를 녹여서 유문암질, 두 개가 섞여서 안산암질. 특히 이 안산암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이 섞여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오른쪽은 뭐냐? 요거 오른쪽을 따로 그려놓은 거야. 해령, 현무암질, 현무암질. 또 역시 해구에서 유문암질. 얘랑 똑같이 어디 갔어? 유문암질. 그 다음에 또 현무암질 마그마가 섭입대에서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두 개가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흘러나온다. 이런 대표적인 곳이 안데스 산맥이라고 불러서 쌤이 얘기했잖아. 안산암질이 안데스 산맥에서 많이 발견되는 암석이다란 뜻이라고. 그리고 동아프리카 열곡대도 이게 요 얘기나 쌤 수업 때 안 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 있으면 해령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해령하고 동아프리카 열곡대하고는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해령 비슷한 곳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그마가 생기는 과정 한 번 더 알아봤고요. 지금 좀 더 구체화 시켜서 해놓은 그림이 이겁니다.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아까 그거 그러는 거야. 현무암질, 상승하다 유문암질, 그러다가 두 개가 섞여서 나오면 안산암질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화성암이 뭐냐? 이렇게 용암이나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통틀어서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어서 만들어진 그런 화성암을 우린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표 가까운 곳에서
근처, 지표 가까운 곳에서 급히 냉각되는 과정에서 입자가 미세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화산암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무암, 그 다음에 안산암, 유문암이라는 게 있고, 심성암에 반려암, 섭록암, 화강암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죠? 바로 뒤에 선생님이 연결해놨나 모르겠네? 이 화성암의 분류. 화성암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좀 전에?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된 암석을 통틀어서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그마나 용암이 다 식어서 굳은 암석을 뭐라고 한다고? 화성암. 화성암, 마그마 플러스 용암.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성암은 크게 SiO2 함량과 유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iO2 함량과 그 다음에 입자의 조직, 이 조직에 따라서 크게 SiO2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화학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SiO2 성분이 많으면 이렇게 생각해. 뭐 산소가 많이 결합돼 있구나. 그럼 산소가 많이 결합돼 있으면 산성암. 응? 여기 주로 밝은색. 선생님 지금 되게 구체적인 표를 여기다가 지금 PPT에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산성암, 여기는 염기성암. 응? 여기 특히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염기성암으로 치고, 응? 철과 마그네슘이 적고 규소와 산소의 함량이 많으면, 여기 뭐 여기까지 가면 오바고, 규소와 산소의 함량이 많으면 밝은 색을 띠는구나. 어두운 색 철마, 밝은 색 규소 산소가 많으면, 그럼 봐, 금속 성분이 많으면 밀도가 크게 나올 것이고 금속 성분이 적으면 밀도가 조금 작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암석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오케이? 응? 현안유, 그 다음에 반려암, 섭록암, 화강암. 이쪽은 조립질, 아까 심성암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는 아까 세립질, 화산암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지? 응? 안 되면 조금 앞으로 돌려보세요. 앞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라고 하는 건 화산암, 세립질. 바로 앞에 있었던 거 기억나요, 이거? 바로 앞에. 세립질, 이거 조립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고요. 심성암에는 반려암, 섭록암, 화강암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쪽은 주로 밝은색, 이쪽은 어두운 색을 띠는 애들로 돼 있단 말이야. 어두운 이유는 뭐라고?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많은, 여기 봐,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라고 하는 사장석, 정장석, 석영이라고 하는 지각을 구성하는 수천 개의 광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광물 6, 7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현무암, 휘록암, 반려암은 전체 암석 성분 중에 감남석, 휘석이 딱 봐도 한 60% 이상 들어있지? 그러면 어둡다는 뜻이야. 이 감, 휘, 각, 흑을 우리는 유색광물이라고 불러요. 유색광물. 색깔이 있다. 그럼 빛이 잘 통하지 않는다. 어둡다.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두운. 얘네들이 반 이상 차지해서 이 그 다음 반, 여기 휘록암. 얘네들은 주로 어두운 색을 떠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유문암, 석영반암, 화강암. 선생님 동그라미 친 거 아닌 건 잘 몰라도 돼. 원에서는. 얘네들은 봐봐. 전체 성분 중에서 석영, 정장석, 그 다음 요거 사장석이다. 흑음모가 여기고 여기. 그러니까 흑음모랑 각섬석이 차지하는 비율이 채 30%도 안 된다고. 그래서 얘들은 주로 밝은색 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화강암 그러면은 머릿속에 뭐야? 아, 전체적으로 밝은색에 까만 점이 박혀있는. 현무암 그러면 시꺼먼색에 구멍 송송송 뚫린. 왜 송송송 뚫려서 지표에 나와서 빨리 식어버렸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보너스예요, 보너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성암. 크게 현무암에 해당되는 게 여기 제주도 그 제주공항 근처에 가까운 곳에 바로 있던데 제주도 용두암이 지표까지 흘러나온 용암이 급히 식어서 만들어진 게 되겠고요. 현무암.
그럼 경기도 포천에 제인폭포라고 있는데 뭐라 그러나 한탄강하고 쭉쭉쭉 연결되는 지역이라서 경기도 포천, 그다음에 강원도 철원 이 지역들 다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이쪽에 주상절리라고 하는 현무암이 급히 식어서 기둥 모양의 흔적. 이게 강벽이야, 강벽. 응? 폭포 주변에 있는 벽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사는 사람들은 많이 봤겠지만 여기 북한산 인수봉, 그 다음에 아까는 시꺼먼데 지금 밝은색이지. 왜 그래? 얘들은 주로 화강암이란 말이야. 화강암. 알았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굳어버렸는데 지금 지표에 드러나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잘 보면 이렇게 막 줄가 있어요. 줄가 있어요. 꼭대기가 보면. 응? 여기도 아까 주상절리처럼 판상절리라는 게 또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아까 나왔던 우리나라의 현무암은 대체로 주로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언제 만들어진 거? 신생대. 그러니까 정말 많이 가봐야 지금으로부터 얼마큼밖에 안 됐다? 지금으로부터 한 6천만 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데 화강암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생대입니다. 공룡 번성했을 때 같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 알겠죠? 자, 이렇게 일단 우리 2강에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잠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1번부터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태평양 어느 지역의 판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지금 쭉 나와 있고 뾰족뾰족 나와 있는 이 그림들 있죠? 이거 뭐냐면 해구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라고요? 해구. 그리고 해구 위에 섬들이 쭉 배열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까 쓴 얘기했지? 호상열도라고 부릅니다. 무슨 열도? 호상열도. 자, 여기 보면 A는 해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 B는 해령이 됩니다. 해령.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여기 또 해구쯤 되겠네. 중요한 건 이거는 발산형 경계, 이건 수렴형, 여기도 수렴형 경계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발산형은 판이 생성되어 나오는 곳이야. 왜? 얇아서. 해구 쪽은 깊이 들어가는 곳이라서 좀 두꺼워. 판의 두께가 가장 얇은 곳은 주로 이 셋 중에서는 어디다? B다. 오케이. 맞는 말이고. 분출된 용암의 평균 점성은 아까 해령에서는 주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현무암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수렴형 쪽에서는 분출된 용암의 점성은 B 쪽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현무암질. 그 다음에 A 쪽에서는 주로 안산암질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암질? 안산암질. 앞에 우리 화성암의 분류 중에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이 있었는데 아까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많다 그랬냐면 SiO2 함량이 많다 그랬거든. 이게 많을수록 찐득찐득거려요. 이쪽이 잘 흐르고 이쪽이 찐득. 그래서 이쪽이 점성이 크다. 이쪽은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반대야. 따라서 분출된 용암의 평균 점성은 B가 A보다 작다. 현무암질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 밀도차. C의 왼쪽을 보면 해양판이에요. C의 오른쪽은 대륙판이고요. 근데 B는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은 다 해양판이란 말이야. 따라서 밀도차는 C는 수렴형이고 B는 발산형이니까 C가 B보다 차이가 크다. 대륙판, 해양판이면 밀도차 큰 거라고.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남극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거다. A는 수렴형이라고 써주시고요. A 뭐라고요? 수렴형. B는 발산형. 일단 A 쪽에서는 뭐가 존재하느냐? 해구와 습곡 산맥이 같이 존재를 해요.
따라서 A는 변환단층이 분포한다 틀렸고, B는 발산형이니까 해령이 존재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긴다. 맞아요? 그 다음에 기역에서 니은으로 잘라보면 이 지역에 보면은 진원이 얼마큼? 디귿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원 0에서 300km에 이르는 곳에서부터 300km 이상인 곳도 찍혀 있어. 그죠? 거기 살짝 초록색으로 찍힌 것도 있으니까 이 판의 경계는 어느 쪽에 있느냐? 봐봐, 우리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판의 경계, 여기가 판의 경계. 지진에 일어나는 깊이가 얕은 곳과 깊은 곳 중에 어디에 판의 경계가 가깝게 있니? 얕은 곳 쪽에 가깝게 있지. 그럼 이쪽에 가깝게 있을 거니까 디귿도 틀렸지.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번. 판의 경계와 상대적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습곡 산맥이고요. B는 이게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이거 뭐야? 수렴형 경계, 해구라고 써놨네.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생기는 해구고요. C는 나즈카판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C라고 하는 녀석은 페루, 칠레, 해구라고 쓰든가 안데스 산맥이라고 쓰든가. 여기도 수렴형이란 말이에요. 수렴형. 자, 얘는 수렴형, 얘도 수렴형인데 얘만 충돌형. 얘네 둘은 섭입형. 얘는 충돌형, 얘는 섭입형. 수렴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는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 이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가 유라시아판하고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중간에 떨어져 있을 때 한 3천만 년 전만 해도 둘 사이엔 바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있던 바닷물에서 밀려 올라간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될 수 있어요. 답이 1번이고요. B는 해양판끼리의 경계예요. 해양판과 해양판. 왼쪽은 필리핀판, 오른쪽은 태평양판이 됩니다. C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아니라 안산암질, 안데스 산맥이라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A와 B에서는 습곡산맥은 A에서만, B와 C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가 아니라 소멸된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수렴형이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고, 4번 가볼까요? 자, A는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다. 스몰 a는 온도 상승이 주가 돼서 만들어지는 경우고, 그 다음에 기역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압력 감소. 니은의 경우는 이거는 지금 온도 상승이라고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 놓고 오른쪽에 A, B, C 볼까? A는 해령이고요. A는 해령이고, 그 다음에 B는 섭입대, C는 섭입대 위 정도 됩니다. 자, A는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증가하면 현무암의 용융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죠? 응? 압력이 증가하면이구나. 압력이 감소하면 감소하지만 압력이 증가하면 같이 녹는 온도 증가합니다. 이 그래프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틀린 게 눈에 보이니까. A에서는 가의 기역 과정에 의해 마그마가 생긴다. 맞아요? 네. 압력 감소. 기역, 압력 감소. 그지? B에서는 가의 니은에 의해서, 니은 온도 상승이에요? 이거? B에서는 아니에요. 여기는 온도가 뭐가 된다고? 하강하게 된다 그랬어. 4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섭입대 위쪽에서는 유무남질 마그마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생겨버려 있던 현무암질과 유무남질이 뒤섞여서 안산암질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까요? 5번 문제를 보는데 이렇게 안 넘어가냐? 그림은 두 해양판 AB의 경계와 화산 분포를 최근 20년 발생한 규모 5.0짜리 지진으로 나타낸 거래. 지금 그림을 보아하니 대충 판의 경계가 5번이에요.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쪽에는 천발 지진, 이쪽에 중발 지진, 이쪽에 신발 지진이란 얘기는 이쪽에 A라는 판과 B라는 판 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얘가 밀도가 큰 판이란 얘기예요. 그지? 그럼 판의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 신발 지진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수렴형 경계가 되겠고 상승부가 아니라 하강부에 해당됩니다. 그죠? A 화산 하부에는 물에 의해 암석의 용융점이 하강하여 마그마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섭입대에서 물이 파고들면서 섭입대에서 물 때문에 용융점이 낮아져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판의 밀도는 어디가 커요? B가 크지.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고요. 6번. 어느 판 경계부에서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 용융 곡선을 가는 지금 물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가는 물 같은 게 없는 거고요. 나는 지금 두 그래프가 서로 크로스돼 버렸어.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이 겹쳐 버렸단 말이야. 이건 지금 물이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자, 암석에 물이 포함된 경우 가의 암석 용융 곡선이 나로 바뀐대. 맞네. 나에서는 물이 포함되면서 아까 뭐 만들어진다고? 현무암질 만들어진다고 아까 옆에 있었지? 열점에서는 나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 열점은 압력 감소로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 그림엔 없어요. 그래프가 위로,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 그래프가 나왔어야 돼. 정답은 1번. 되니? 자, 7번. 다음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태평양의 망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두 지역의 해저 지형과 마그마의 특성을 알아보는 거래요. 지금 보면 수심 자료 A1에서 A2까지와 그 다음에 구간 B1에서 B2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은요, 여기는 800km 지점의 수심이 121 뭐야 이거 미터밖에 안 되는 곳이 있고, 여기는 1000km 지점에 수심이 3097m인 곳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금 A부터 A1부터 A2까지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 800km 지점이라고 치고 여기도 B1에서부터 B2까지라고 치는데 여기를 1000km 지점이라고 치면 지금 이게 뭐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잘 가다가 ปุ๊ 이렇게 나와 있어. 아, 이건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물 속에 살짝. 근데 여기는 지금 깊거든? 깊긴 깊은데 양쪽으로 뭔가 대칭. 양쪽으로 대칭인 게 눈에 보여요. 이쪽은 대칭이 아니야. 그냥 여기 다 깊어. 그래 안 그래? 여기서 갈수록 점점점 깊어지고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 얘기는 이쪽은 열점이 존재하는 곳이고 여기는 해령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로 끝났어. A와 B에서 둘 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맞습니까? 네.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B가 A보다 깊다. 열점은 이거는 뭐야? 열점은 암석권 아래입니다. 해령은 판구조론에서 따지는 거니까 암석권 내부. 이건 암석권 아래. 쉽게 얘기하면 얘는 100km보다 아래쪽이고 이건 100km 위쪽인 거야. 따라서 최대 깊이는 당연히 얘가 더 깊지. 니은 틀렸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B의 마그마는 주로 압력 감소. 둘 다 압력 감소, 둘 다.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안 넘어가냐?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서로 다른 두 암석의 조암광물 부피비를 나타낸 건데, 조암광물이 뭐냐면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광물들을 조암광물이라고 불러요. 이 조암광물의 부피비를 나타낸 거다. 각각 현무암과 화강암이라는데, 쌤 말한 거 동그라미 쳐봐. 가에서는 흑음모하고 각섬석을 동그라미를 치고요. 가에서는 흑음모하고 각섬석. 이 두 개가 지금 유색 광물이야. 어두운 색 광물. 반면에 나에서는 감남석하고 휘석만 어두운 광물이에요. 따라서 가는 전체적으로 밝은 애야. 그지? 그럼 8번에 가는 전체적으로 밝은 애니까 얘가 화강암이고, 나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애가 지금 반 가까이, 그러니까 밝은 애가 반 조금밖에 안 넘어. 이거는 현무암이 되겠지. 현무라고 돼 있죠? 현무암. 왜냐면 한 놈은 화강암이고 한 놈은 현무암이라는데 밝은 애가 많이 차지하는 쪽이 화강암이란 말이야. 기억 틀렸고요. 유색 광물의 부피비는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게 유색 광물이야. 가에서는 합쳐봐야 11%인데 나에서는 합치면 몇이냐? 44%란 말이지. 니은 맞았고요. 그리고 광물 입자의 크기는 화강암 그러면 조립질이라 그랬고, 현무암 그러면 세립질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입자의 크기는 이쪽이 더 큽니다. 정답은 니은. 자, 9번 또 똑같은 문제인데 스타일만 바꾼 겁니다. 9번에 A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있어? SiO2의 함량이 50% 미만이고요. 입자의 크기는 세립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SiO2 함량은 한 68%? SiO2 함량은 한 6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립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이걸 통해서 어두운 색, 현무암, 휘로감, 반려암 중에서 세립질, 현무암. 쌤처럼 표를 외워버리면 이게 될 텐데 나중에 여러분도 외우실 겁니다. SiO2 함량이 67% 이상이면 제일 오른쪽에 있던 유무암, 그 다음에 석영반암, 화강암인데 조립질인 거 보니까 화강암이란 얘기예요. 답 나왔지? 정답은 2번이고, 자 10번도 그래. 화강암과 유무암의 특성에 따른 물리량의 차이를 나타낸 거다. 지금 더 밝은 색이 누구야? 밝은 색이 화강암이에요.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게 화강암이고요. 지금 그래프상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게 화강암이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무조건 우리 눈에 밝으면 화강암이고 얘는 유무암이야. 그러면 봐봐. 마그마의 냉각 시간이 얘는 짧다, 얘는 길다. 조립질, 얘는 세립질. 바로 나오지? 그러면 여기 Y축에 들어갈 법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 화강암이 큰 물리량, 냉각 시간이 길다, 입자의 크기가 크다, 이런 것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를 보시면 기억. Y에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네. 생성 깊이는 얘가 더 깊어요. 그죠? 지하 깊은 곳 조립질. 두 암석의 주요 구성 광물은 석영, 장석, 흑음모이다. 일단 둘 다 밝은 색에 속하긴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광물 3개를 줬는데 그 중에 2개가 밝은 색이면 밝다라고 봤구나 라고 하고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 셋 중에 어두운 건 흑음모밖에 없거든.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2강 한번 해봤고요. 또 이어서 이제 3강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